자, 2021 관광법규 제6강 여행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의 종류를 공부할 때 여행업의 종류, 일단 공부를 했었죠.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에는요,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바로 일반 여행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행업은요, 바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도메스틱 투어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포괄적 여행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 외국인.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참고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가 있죠. 예. 바로 그 하나 더는 바로 뭐죠? 네, 바로 국외 여행업입니다. 자, 국외다라고 얘기했을 땐, 예,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물론, 국내 여행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 여행업은, 바로 인바운드, 즉 외국인의 국내 관광 알선 이러한 것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아웃바운드와 도메스틱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여행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국내 여행업은 바로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그래서 바로 국내 여행 안내사 시험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행업에는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행업은요, 바로 등록을 하여야만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시장, 군수, 구청장, 바로 의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여행업의 등록 절차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바로 진흥법 4조 1항에 보게 되면 바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시장, 군수, 바로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자,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조 3항을 보게 되면요. 자, 1항에 따르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한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바로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여행업 3개 업종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국제회의 시설업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일반 여행업 바로 얼마의 자본금이 필요하냐면 자, 1억입니다. 1억. 자, 1억.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국외 여행업이 있는데 국외 여행업은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여행업은 바로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사무실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자기 소유라든가 혹은 어때요? 임대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행업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사항 알아볼게요. 자, 바로 변경된 사항을 등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에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 바로 요것이 이제 들어가고요. 자, 또 하나 바로 어떠한 것이 있냐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될 시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자, 바로 호텔업인 경우에는 객실 수나 형태가 변화할 때 바로 변경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행업의 경우에는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행업이니까 사무실 소재지에 변동이 있었을 때에는 바로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영업소를 신설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역시 변경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회의 기획업,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가 바뀌었을 때 변경 등록을 한다. 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변경 등록은 얼마 이내? 그 변동된 사항이 발생한 지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 있는데 바로 보증보험 공제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 바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제 했을 때 바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거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매출이 1억 미만으로 발생을 했을 때, 자, 일반 여행업은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5천만 원 미만이에요. 자, 5천만 원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여행업은 3천만 원, 국내 여행업은 2천만 원. 이게 1억 미만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1억, 5억도 그렇게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수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6,5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5억에서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올라서 8,500만 원, 5,500만 원, 4,500만 원.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요. 자, 한번 쭉 훑어만 일단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둘 필요는 있어요. 자, 50억에서 100억 미만, 바로 2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예치 금액이 있어야 된다. 자, 100억에서 1000억 미만인 경우에, 자, 10억 원, 그 다음에 7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4억 5천만 원. 자, 규모가 커가지고, 매출이 1000억 이상이 나왔다라고 했을 땐, 1000억 이상 나왔다라고 했을 땐, 자, 바로 세죠? 15억 1천만 원, 그리고 1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7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쪽 파트예요. 그래서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땐 15억 1천만 원, 얘는 12억 5천만 원, 얘는 7억 5천만 원에 해당된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증보험이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당하는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자, 1차는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1개월 영업정지, 3차는 2개월 영업정지, 4차는 뭘 것 같아요? 예, 바로 영업, 어때요? 취소예요.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4차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기획여행 실시자가 추가 가입해야 하는 그러한 금액이 있죠. 여러분들 기획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죠? 예, 바로 모든 그러한 여행 일정을 미리 어때요? 여행사에서 기획해서 바로 국내 관광객을 해외에 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일반 여행업, 그 다음에 국외 여행업에만 해당되겠죠. 그래서 바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 자, 매출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2억 원 이상의 추가 가입 금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0억에서 100억 미만 사업자는 바로 3억 이상, 그리고 100억에서 1000억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이상,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 자, 1000억 이상일 땐 바로 7억 이상의 추가 가입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자, 1000억 이상일 경우에는 바로 7억 이상의 추가 가입 금액이 필요하다. 예, 자, 7억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거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7억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건데요. 자, 기획 여행을 광고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기획 여행을 광고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것. 일단 그 여행사, 여행업의 등록 번호나 그 다음에 상호, 소재지 이러한 것들이 표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의 명칭, 뭐 사이판 4박 5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 일정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겠죠. 여행 일정. 그리고 당연히 주요 여행지. 우리는 어디를 갈 것인지, 그죠? 그랜드 캐년을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비용이 있어야겠죠. 여행 경비가 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최저 인원. 자, 그래서 20명 이상이면 우리는 출발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땐 최대 인원이라고 나오죠. 그게 틀리는 거예요. 예, 바로 반드시 출발할 수 있는 최저 인원이 명시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저 인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조식 어떠한 것이고 삼겹살 파티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예치 내용, 자, 이러한 것들이 표시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천재지변이 나는 경우가 제외하고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 동의를. 이때 사전 동의는 반드시 또한 서면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의 여행 경보 단계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따가 이제 배우겠지만 특별 여행 경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운영되게 되는데, 예, 바로 그래서 그 여행지의 여행 경보 단계, 자, 색깔별로 이제 4단계로 표시가 되는데요.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이 표시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획여행 광고를 위반했을 경우에, 자, 아까 행정처분 어때요? 시정명령 1개월, 그 다음에 2개월,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막바로 15일 영업정지, 2차인 경우에는 1개월 영업정지, 3차인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 그럼 4차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똑같아요. 예, 바로 등록 취소가 됩니다. 영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차는 영업 등록 취소.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과징금.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에 가름하여 그 과징금을 이제 부과할 수가 있는데 최대 2천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과징금은 바로 일반 여행업인 경우에는 800만 원, 그 다음에 국외 여행업인 경우에는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이 때려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 정지로 인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바로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자, 일정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어때요? 여행지를 변경했다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예, 바로 1차 시정명령, 2차 열흘, 3차 20일, 4차 역시 취소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행정처분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 당연히 시작되기 전이겠죠. 그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여행자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아서는 안 돼요. 예, 바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서면 동의. 자, 누구는 서면 보고를 좋아하고요. 누구는 서면 동의를 좋아하네요. 자, 서면 동의서에는 일정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와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 바로 사후에 역시
구두로는 안 돼요. 예, 바로 서면으로 그 변경 내용 등을 어때요? 설명해 줘야 된다. 자, 이러한 법 조항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아까 기획 광고 그 할 때, 기획 여행 광고할 때 바로 특별 여행 경보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예, 바로 이제 남색은 여행 유의 단계입니다. 여행 유의 단계.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지역이니까 신변 안전에 유의점 해줘라.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황색은 웬만하면 여행 가지마. 좀 상황이 좀 안 좋아. 많이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여행 자제해. 그래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라. 는 그러한 색깔이 되겠고요. 자, 적색은 웬만하면 어때요? 여행 가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람도 어때요? 웬만하면 다 철수해. 이러한 여행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철수해라.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가장 경보가 높은 단계가 흑색이에요. 흑색은 여행 금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흑색 경보가 내려지기 이전에 그 지역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경보가 발령된 지 즉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외 인솔자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패키지 여행인 경우, 기획 여행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국외 인솔자가 따라갑니다.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자, 국외 인솔자. 그래서 국외 인솔자는 크게 세 가지 자격이 필요한데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돼요. 첫 번째가 바로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하게 되면 별도의 시험이나 이러한 것 없이 바로 국외 인솔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자, 또 한편으로서는 자,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 그게 이제 그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국외 여행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웬만하면 국외 여행 경험은 하나 정도는 다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바로 소양교육을 이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통사 자격을 따지 않았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두 번째 것을 신청을 이 조건이 맞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자,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바로 양성교육기관에서 바로 국외 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양성교육을 이수해라. 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한다면 국외 인솔자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느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국외 여행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사항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 정보, 그러니까 아까 남색, 황색, 적색인지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이나 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을 또한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제공해야 됩니다. 자, 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자, 그리고는 이제 바로 여행 정보 단계,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국가별 안전 정보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해외 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외 여행 계약 체결할 때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이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바로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바로 2차는 5일 영업정지, 3차는 10일 영업정지, 그리고 4차는
바로 취소입니다. 4차는 언제나 그랬듯이 취소예요. 대부분이 취소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관광벽규에 나와 있는 여행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의 이 수업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하여 가장 공부하기 편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